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켓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삼척시의 회의 규칙 제56조 1항에서 규정한 의사 정족수에 따라서 세 분의 위원님이 재석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최병원입니다. 2025년 관광개발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6,150만 원이 감소된 121억 2,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에 8,500만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10억 7,500만 원, 신기 관광지 주변 마을 지원에 4억 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관리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이사부 관광 명소와 기반 사업, 기습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10억 원, 삼척해수욕장 이사부 광장 구간 감성 노선 조성에 10억 원, 환성굴 모노레일 운영 관리에 4억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유지 관리에 5,300만 원, 관광 휴양령 아리백 유딜타운 조성 사업 국고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구 소방방재 산업단지 활용 및 개발에 2억 1천만 원, 가곡원청 운영관리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운영관리에 3억 4,500만 원, 이사부 문화예술청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청평뜰 경관단지 조성에 1억 7천만 원, 가곡 허브정호 웰리스센터 조성사업에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관광개발과 기본비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명체에서 370페이지에 하단부에 소망의 탑 주차장 조성이 지금 5억 잡혀 있네요. 예. 예산이. 왜서 주차장 왜 조성하죠? 저 소망이 탁 주변에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부지가 적고 저희들 거기에 썬라이즈 그걸 하고 나면은 사람이 오면은 주차할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 건너편 부지 주차장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주차장을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 확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인데 선라이즈 명소 사업 중에 이제 스카이워크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네. 지금 현재는 기초 하단부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이제 광장부에 이제 애령 옹벽을 설치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거 하면은 네. 내년 한 4월쯤에 저희들 이제 기동부 해가지고 걷어 설치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설치를 완료하고 예, 예. 하반기에 이제 광장 조성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내년 안에는 준공이 네.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래 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이제 지쳤나 봐요. 예. 이제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셔. 그 전에는 기대감에 말씀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말씀도 안 하실 정도로 너무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시설을 하는데 기초 부분들이 절벽에다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 네. 순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공장에서는 거드 같은 경우는 다 제작되고 와가지고 크레인 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바람이 없는 날 해가지고 한 달 정도면 이제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과장님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마다 안 되는 사업들을 다 맡으셔가지고 완성을 하시고 그러세요?
하여튼 복이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지금 보수 및 개선해서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보수로. 이 기념관 독도 기념관이 충분히 지금 뭐 준공이 돼서 충분히 되지 않나요? 뭘 또 보수를 해야 되죠? 기념관이 준공을 되고 한 예. 2년 동안 네. 쉬인 상태고 예. 지금 올해 이제 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파이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 보면 이제 해수용으로 해가지고 해수 펌프 하는 데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벌써 녹이 슬어가지고 사가가지고 교체할 부분도 생기고요. 그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그 좀 건축물 자체가 그거 예. 알지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비가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해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면서 이제 뭐 관관 자체가 사실은 네. 해수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설치된 네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적에는 해수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런 관으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때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년마다 하는 꼴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성굴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4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성굴 진입 교량 설치를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 왜 해서 해야 되죠? 한성굴 매표소 있는 부분에 차량이나 뭐 중장비가 넘어갈 예. 수 있는 도로 그 다리가 없습니다. 예.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예. 있는데 제도 마찬가지고 예. 만약에 그 한성굴 시설을 우리가 예. 그거 인수했을 때 네. 유지 보수나 뭘 하려면은 차량이 가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한 다리를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예. 아주 진작에 하시죠. 이제 하시는 거. 또 아니, 이것도 또 보기 많아 그런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가 운영 네. 안 하다 보니까 네. 필요성을 못 느꼈댔는데 네, 사실은 네.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네네. 진입을 못 한다 그런 소리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주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기 하나 소망의탑 주차장 저기 부지가 조성 부지가 어디쯤이죠? 지금 현재 건너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좀 낮은 데 있잖아요. 예. 그쪽을 메워가지고 더 안쪽으로 그 할 겁니다. 그 여기 보면 거기 요번에 하면서 예. 그 여기 확장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아니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죠? 예. 여기 민원 중에 하나가 화장실 있는 쪽 뒤쪽 편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정자 있는 쪽에 예. 이 주차장 조성이 되면서 한 20여 년이 좀 된 거 그 정도 됐죠.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일반 시민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 부분이 해가지고 관광정책과랑 건설과랑 그 부분은 지금 서로가 그거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삼척시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위치에서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맞았는데 지적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우리가 여기 주차장 부지에 들어와 있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예. 정확한 평가를 해서 거기 매입을 하던 방법을 찾아서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이거는 같이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하면서 묶어서 같이 해결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 거기에 화장실을 네. 그 화장실도 같이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 관광정책과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예. 그 화장실을 좀 새로 좀 신설하는 게 어떻나요? 그거 한번 업무 협조 한번 해보셔요. 한번 그거 한번 관광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매점
네, 우리가 관광지에 그렇게 관광 사업, 선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뭐 해돋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 말씀드렸지만은 정자 쪽으로도 개인 부지가 이렇게 침범해 들어와 있고 과장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매점, 화장실 그 세 부분이 다 지금 너무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조금 너무 이제 오래되고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그 해당 실과하고 한번 짚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가곡 온천 운영 관리 있어요. 예, 가곡 온천 운영 관리에 예산이 추경 예산까지 많이 좀 들어가는데요.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 들어오는 예산은 없나요? 세입은 없습니다. 저 어, 캠핑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은 뭐 세입 예산이 계약한 대로 들어오는데 가곡 온천은 우리 관광개발과의 세입 예산으로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 뭐 결산 한번 안 보나요? 그거 연말에? 연말에는 저 위탁 부분 해가지고 결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검토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료 부분 해가지고 입장료 부분을 갖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네, 네. 자기들이 이제 인건비랑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사실은 온천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용 추계를 뭐 해보셨겠지만은 우리 가곡 온천이 벌써부터 지금 그래도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본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 나가면서 계속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 시설 보수도 그렇고 비품 구입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팀장님이랑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무슨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해나 한번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민간 위탁은 했지만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하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끼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장에 보면 가곡 허브 373페이지 하단부단 말이에요. 예, 그거 가곡 온천하고 캠핑장이 부족해서 지금 허브 정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7억 6천만 원을 반영해 놨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셔요. 저 허브 정원 같은 경우는 네. 저게 조격장 있지 않습니까? 네, 밑에 네. 요번에 작년에 올해 공모 사업이 된 겁니다. 이게 52억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허브 정원하고 이제 온천장하고 연계돼가지고 관광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허브를 이용해가지고 관광 체험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우리 그 가곡 온천 부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학교까지 올라가요? 학교 바로 밑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학교 바로 밑에까지.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조격장부터. 개인 부지인데 농지인데 그걸 우리가 임대합니까? 아니면 매입을 합니까? 현재는 임대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유채꽃을 파종하고 있고 지금 네. 현재 이제 감정 평가하면서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하면서 추진하려고 올해 일부 매입을 하고 할과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어요. 예. 감정 평가는 일부 해서 하셨어요?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한 세 신청- 페이지 정도. 신청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은 협의는 한번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서 네. 임대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번영회랑 토지주들이랑 얘기는 했는데 협조적이라고 뭐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왜서 봐야죠. 왜서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조금 되냐 하면 감정을 평가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일부 토지주들은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만약에 허락을 해가지고 매각이 매입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중간에 그 사업 부지 중간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반드시 매입할 부지에 미로 나라 정원, 예. 미로 나라 정원 제3권역에 예. 그 부지가 다 매입을 하는데 한 부지를 매입을 못 하니까 그게 옥의 티가 남더라고요. 아니, 그거 같은 게 만약에 그거 하면은 저희들이 60% 이상 매입하고 하면은 네. 매입 협약이 안 되면은 네, 저희 지역 개발 사업을 하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고시 돼 가지고 하면 결정이 나면은 네, 네. 강제 수용까지는 저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협의 보상이 안 되면은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잘 협상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주셔야지. 예. 그게 오랫동안 토지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농민들이 우리 또 주민들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꼭 그런 부분을 한 번 아니면 몇 번을 협상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면은 좋을 듯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말씀 좀 드립시다. 371페이지 관광 휴양형 아리백 뉴딜타운 조성 사업,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관광 레이처랜드 조성하는 거 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98억이 기투자가 됐고 금년 내년도에 이제 48억을 또 투자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98억이면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98억이 어디다 투자했을까?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거기에 동막 거기에 98억이 들어갔다 하면은 감이 잡히잖아요, 그림이. 예. 그 이제 또 48억은 내년도 48억 어디다 넣는다는 거죠? 지금 지금 국비가 현재는?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대형 사업비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 대형 사업비로 세운다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은 지금 하는 상태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뭐지 민간 사업자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해진다 하더라도 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좋아요. 지금까지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들어갔다고 예. 치고 그럼 48억 금년에는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실시계획하고 각종 이제 행정 절차하고. 사항하고 그 절차하고 그거 인가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쨌든 이제 부분은- 거기에도 들어갔던 98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98억을 들어갔으면 이제 큰 그림들은 다 그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금년도 내년도 48억은 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어디다 아니 내년 이제 그거 하면은 6월달 되면 실습계가 끝나거든요. 그럼 공사 착공을 하고 그거 하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48억을 내년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군부대 이전하는데 48억이 들어가는 건지 그 어디 목적이 정확하게 쓰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부대 이전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 네이처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예.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림 이제 그리 가는데 예. 이제 네이처랜드는 이제 민간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가는 데는 네이처랜드는 우리가 다 투입하나요? 예. 우리 예산을 480억을 예. 그럼 그렇게 군부대 이전은 나중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하고 다 네, 그거 되고 난 네, 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뭐 민간이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네, 방향을 달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기 소방의 탑 전망대 그 투자비가 얼마쯤 됩니까? 소망의 탑 투자비가 말입니까? 네, 70 지금 잠깐만요.
네, 그건 뭐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동해에 그 도제비골 거기 전망대보다가 투자가 훨씬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도제비골 쪽에서 몇 번 가보니까 그 전망대로 인해 가지고 그쪽 일대 상권이 다 살아요. 예. 예, 상권 사는데 삼척 같은 경우 소망의 탑의 그 근처에 아무런 그 상가라든가 뭐 어떤 편의시설 입점이 계획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는 없고 그다음에 없죠. 저희들 팰리스 호텔 부지가 이제 네네. 저희들 향후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음.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개발할 거고요. 그거는 팰리스 호텔 그 개인 삽자하는 거고 또 단장은 저기 소방이 탑이 준공이 되고 하면은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은데 그 편의시설 그런 걸 그 상가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좀 될 수 있게 그거 좀 검토 좀 해봐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 부지고 이래 네. 가지고 상가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장 음. 근처라든가 하여튼 그거를 한번 뭐 저희들이 살펴보기- 한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지가 예. 나올 수가 있는지. 그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그냥 보고 그냥 떠나면은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그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또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송굴 모노레일 그 교량 놓는 거를 예. 그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대형차 뭐 진입이라든가 또 그 모노레일 수리할 때 대형차 그 기중기 같은 네, 경우도 그렇죠. 갈 예, 수 그런 있고 거가- 재해가 났을 때도 예, 마찬가지고. 그런 차들이 접근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 다리로는 안 되니까 그걸 조기 좀 발주해서 그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힐링 네이처 조성 사업에서 그 여기에 투자할 뭐 개인 사업자 기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진 유진. 저 동양이라 동양이 지금 저희들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가 좀 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 일대를 사업 부지를 조성을 다 해서 하자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투자를 원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만 뭐 시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약간만 해가지고 민간이 빨리 좀 조기에 좀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자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입니다. 그 이사부 관광 명소와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 갖고 371조경. 근데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14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 부지 매입은 끝났고 부지 매입도 다 안 끝났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지금 남았어요.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이제 시설 결정해 가지고 강제 수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다리 짓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주차장 짓고 주차장 또 하고 또 뭐 하고 하여튼 이게 절차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일원화 해갖고 같이 좀 이렇게 노후화되면 또 저번 그 이사부 그 기념관처럼 또 노후화되니까 또 수리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한 책임을 퇴직하고 나서도 누구든 마찬가지. 퇴직하고 나서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보면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예산만 투입해갖고 수리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무조건 무한 책임을 갖고 진짜 막중한 진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평화의 다리 주변 이 주변 할 때 보면 예. 사실 저 장미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있고 저 파출소 정납 파출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들어가는 진입 도로 자체도 찾기도 어렵고 예. 분명히 뭐 이정표를 설치를 하겠지만은 그 상당히 그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이 들어가는 진입 자체도 이게 애매모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감안해 갖고 그 하여튼 뭐 홍보라든지 그 이정표라든지 또 이 주변 접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성굴 모노레일 운영 관리 해갖고 371조경. 근데 이게 민자 BOT 협약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민간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지금 한 대 지금 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세트 맞춰 갖고 또 이제 레일하고 그 모노레일하고 그 안에 타는 거하고 카하고. 예, 카하고 안에 뭐 기본 기초 이제 닦아는 거는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레일하고 카하고는 실제 새로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나면 사실 뭐 민자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계속 사고가 네.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여튼 그 회사와 잘 협의를 해갖고 어떤 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 속히 그 관광 또 삼척의 또 이미지가 또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속히 협의를 해서 어떤 그 시에서 그 하든지 이래서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거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기업이 아니다 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협약서랑 법률적인 검토가 이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좀 늦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부 채널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거 뭐 계속 그 뭐 차가 그 모노레일 계속 운행도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하루에 뭐 피크 때는 뭐 5천 명 가까이 오는데 그 하나가 뭐 1,700명 이상 수용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그 기부 채널 때까지 기다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가곡 그 허브정원 웰리스센터 관련해 갖고 요것도 뭐 국비 40% 12 60% 사업인데 하여튼 요것이 빨리 그 마무리가 돼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곡이 그 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차질 없이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소망의탑 주차장 조성 답변에서 예, 지적선이 밀려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명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괜히 그게 처음에 이게 어쨌든 소관 업무는 건설과예요. 예. 건설과에서 했는데 예, 처음에 우리가 측량을 하고 이 부지를 갖다가 해서 했을 텐데 그 지역선이 밀렸다고 하는 건 그 전부터 우리가 밀렸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밀려서 내려왔을 거라는 얘기고 처음에 저걸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분명히 사업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알고 사업했냐 모르고 사업했냐 이런 기준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 처음 할 때 잘못한 거지. 이게 시민이 뭔가 지적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예.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371페이지
아까 그 저기 맨 상부에 이사부 독도 균형관 시설물 정비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해수 펌프 뭐 시설물 배관. 예? 배관. 배관. 예. 그러면은 해수 배관이라고요. 예. 그러면 어디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것 아닌가요? 바닥에 예. 저희들이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예. 지하에 해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그걸 펌핑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서 펌프해서 이제 내보내야 네, 되니까 네. 이거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설계의 문제예요, 시공의 문제예요. 아마 이게 해수면보다 낮게 했으니까 이거는 좀 설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계 자체가 저희들 그렇게 돼가지고 네, 지어졌으니까 설계가 아예 이제 낮게 지어져가지고 해수면보다 낮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시공됐으니까 시공사는 탓하지 못하는데 예, 시공사가 잘못된 거는 또 설계에 예, 그 관이 네. 그 규격이 맞대 해도 해수를 사용하고 하면은 그 관을 쓰면 안 되는데 그 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어진 지 얼마 됐어요? 지어진 지는 지금 4년째.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저기 해수를 지금 펌핑해서 계속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저기 뭐 설계 팀들이랑 한번 말씀을 나눠 보셨는지 어땠는지요? 그거는 펌핑해가지고 그 방법밖에 밖에 없어요. 없고 아니 네. 그걸 완전 차단하면은 네. 건물 자체가 올라가고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품어져 나오고 그걸 펌핑을 해가지고 네. 나가게 해야지만 건물이 안전하고요. 참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해수 배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배관 자체가 이제 해수 너무 배관으로 이제 돼 있, 녹이 잘 예, 쓰니까 예. 이제 그런 걸 견딜 만한 그런 걸로 바꾼다 강간으로 이거죠. 돼 있었는데 예. 강간 같은 경우가 이제 용접을 한 부위 같은 경우가 사가가 터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이중관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녹이 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고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예. 이것도 의외의 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게 설계적으로나 시공적으로 뭐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고 계속 펌핑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펌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배관을 갈면은 PVC니까 이제 괜찮다 이거죠. 예, 배관 자체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371페이지 이거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관광 휴양형 아리백 뉴딜 타운 조성 사업이 이제 총 사업비가 484억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국비 50%, 도비 또 25%, 25%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그 본 예산이 지금 4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힐링 레이처랜드 조성 사업 건축 영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진행 있습니다. 중이에요. 그 예.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내년 끝납니다. 상반기에. 예. 그 민간 사업자는 지금 저기 동양 유진이로 정해져 있다는데요. 유진그룹 동양. 유진그룹 동양. 예.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가 앞으로 투자할 그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금 그 민간 사업자들이 규모를 하고 이제 뭐 리조트가 네. 몇 층 규모로 할 건지 지금 자기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부지를 우리 레이처랜드 바로 윗부지를 본인들이 이제 매입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도 이제 하면서 검토하면서 그 부지가 좋다고 하면서 이제 제안들 도시계획 제안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규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겠다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까?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거 잘 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이전 문제는 이제 내년에 다 이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협상은 잘 됐어요? 내년에 이전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네.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하고 민간하고 협의해가지고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이제 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언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부대 양녀 사업을 해가지고 국방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좀 그거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예, 그 진행하는 게 부지를-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제시켜 가지고 걔들도 할 수가 있는 오케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힐링 내추럴드 설계 용역은 발주가 됐나요? 예. 발주 이것도 내년 이제 상반기에 6월 달에 완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착공 시기는 그럼 내년 하반기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들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 휴양용 아리백 뉴딜타운 조성 사업은 원전 건설 해제 이제 지역하고 장기간 방치된 방제 산업 단지에도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제 그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년 하반기 사업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진행에 속도감을 내서 내년 하반기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가곡 허브 정원 웰니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 사업에 지금 7억 6,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총 사업비는 67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평뜰 있잖아요. 예. 사업은 유채꽃 위주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곡면 어저리에는 가곡 유황 온천장 인근에는 그 계단식 허브 정원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에 네. 웰리스 센터가 거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웰리스 센터가 그 주변에 예. 거기 허브 정원 이렇게 가꾸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계단식으로도 하고 밑바닥에서는 다른 것도 음.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제 기본 계획이랑 구상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장목이 요 부분에 가장 좋은지 이 토양에 그리고 토양 그 성분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게 꾸미기려고 음, 저희들은 그림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컬러풀한 뭐 허브 예. 정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예. 한다고 예. 또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뭐 그걸 일명 뭐 무지개 정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웰리스 센터는 판매 체험장 뭐 체험장으로 가는 겁니까? 예, 안내소 겸 체험장. 그러면 뭐 전망대도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도로랑 거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거기가 네네네. 바로 전망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삼척시가 이제 가곡 허브 정원 웰리스 센터 이제 조성 사업을 함으로써 가곡 유황 온천이라든가 또 국민여가 캠핑장과 연계해 갖고 좀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좀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자. 그냥 하라.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전입니다. 2025년 총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5억 6,472만 7천 원이 정액된 48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사 보안 및 복무 관리에 3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직원 소양 교육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직원 능력 개발에 1억, 부상 관리에 900만 원,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5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관기관 유지 관리에 6,450만 원, 통합방위 관리에 3,8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도비 보조 사업에 900만 원, 그리고 자체 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열린 시정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2쪽입니다.
상황실 운영 관리에 650만 원, 시민회의장 운영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고 국기 선양 등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에 2,134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천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보조 사업 포함해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 통장 지원에 4,746만 8천 원, 그리고 시정 지원 단체 공익 사업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새마을 지원에 1,100만 원, 바르게 살기 지원에 1,100만 원, 자유총연맹 지원에 1,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균톡 사업으로 6,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균톡 사업으로 4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2,6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2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주평화 통일 지원에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체제 구축 지원 도비 보조 사업 순찰 차량 구입비 7대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활동 지원으로 내년 선거 홍보비 사전 선관위 지출로 인해서 1억 2,4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관리에 3억 3,857만 원이고 387쪽에 공무원 퇴임 행사에 1,650만 원, 공무원 등 재해보상에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에 교육경비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운영을 위해서 7억 7,2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에 공무원 노조관리에 1,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 그리고 기록관 운영을 위해서 1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954만 원,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지역정보화 운영 지원에 4천만 원, 행정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에 7억 7,4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직원 정보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에 3억 9,9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2억 6,0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민원 사전 검사 비용으로 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393쪽에 통신요금 관리에 6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방송 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주량단체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점 공무원 인력 운영비로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인력 운영비에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1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마지막입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 운영을 위해서 2억 3,415만 원을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명타서 386페이지입니다. 잘방범대 차량이 이제 상반기에 7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 이제 9대고 네. 이제 7대면 16개 대 다 이제 배치가 완료됩니다. 지금 뭐 9대를 이제 그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잘방범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질 없이 상반기 내로 7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상반기 전에 배치를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말방송 시스템인데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뭐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댁내 수신기를 네. 지금까지 계속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댁내 수신기를 가공면에 이제 그 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 가공면에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거와 더불어서 이 시스템 스마트 이제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또 작년에 했거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가공면에서 이제 댁내 수신기보다는 스마트 말 방송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 예. 그 작년에 그 예산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올해 하셨군요. 예, 예. 댁내 수신기 예산이 추가로 이제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네. 예산이 좀 절감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댁내 수신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사용이 예, 가능합니까? 예. 스마트 말 예. 방송 시스템도 가능하고 댁내 예, 예. 수신기도 가능하고 스마트 말 방송 시스템으로 말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댁내 수신기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 말 방송 시스템을 예, 이렇게 다 보급이 같이 돼 있는- 예, 보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좀 지금 전화번호 받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좀 지금 어려움이. 이제 예.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예, 좀 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연세가 많으신 이제 이 통장님들은 조금 기존에 있는 예. 말 방송 시스템을 또 선호하는 게 있고 그렇죠. 예. 좀 젊으신 이제 이 통장님들은 지금 상당히 편하게 잘 사용하고 네, 있고 그렇죠. 좀 지금 그런- 보급하면서 네. 이 통장 교육을 이제 면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다 했고요. 네네. 앞으로 차츰차츰 이제 보급하는 방법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좀 부탁드리려 했더니 이미 하고 계시네요. 예, 저번에 한 예. 번은 다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직접 그 면동에 방문을 해서 예, 예. 통장 회의 때 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다 교육을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393페이지예요. 지금 이 목표액을 정하는 게 그 뭐 기준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정하나요? 목표액을 보통 도에서 그냥 목표액을 지정을 하는데 작년보다 한 10% 정도 그런 해서 식으로. 올해는 우리가 2억 2천 목표액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목표액은 더 낮추지는 못하고 높이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 의미가 없죠. 예, 예. 우리가 최대한 이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서 네.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어떤 모금하는 데는 지금 뭐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접어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어떤 그 답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뭐 대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사회 약자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성강정은 1호로 했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분야에 네, 단연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사업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모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줘야지 돈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예, 모금도 모금이지만 이건 모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위원회를 통해서 예, 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효전 의원인데요. 384페이지에 상단분에 보면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지원에서 1억 5천만 원 배정을 했고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로 이렇게 2억 3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셔요, 과장님.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384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 국민운동 단체 지원 네. 사업에 이제 운영비에 공익 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정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일단은 이제 국민운동 단체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본 인건비를 최저임금 법정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 하고 그 제한군인회 조례하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그 사무국 그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금 그 하는 반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그 두 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그 지금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바르게 하고 자총이 사무실을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사무실 적정한 사무실이 선정이 안 되면은 임시라도 사무실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좀 정해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협의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체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신설이 되고 해서 거기에 조금 이제 사업비가 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정액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기 청아중학교 앞에 우리 자유총연맹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네. 거기에 들어간 건물이 거기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물이잖아,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이전하는 계획은 있나요? 지금 정확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그 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완료가 되고 이제 재배치가 되면은 네. 그 시점에 한번 조금 그 사무실 좀 비는 사무실이 있으면은 좀 협의를 하려고 사전에 이일단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예, 말씀하시나요? 그 전체가 이제 신축하는 노인복지관으로 신축 다 옮기기 또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구 노인복지관에 예, 혹 사무실이 여유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법정 단체가 이게 자율방재단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 법정단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씩 정액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명시했나요?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보시면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면, 나중에 연초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네. 사업 계획을 받아갖고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뭐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우리 그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여기 법정단체는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요. 그리고 덧붙여서 적십자 우리 적십사사 이제 봉사회 그러니까 삼척지구협의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됩니까? 예,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혹 그
적십자 봉사회가 물품 보관 창고가 제 축협 임회장 뒤에 있는 게 맞나요? 축협 임회장 뒤편에 네네 그 그 컨테이너 박스 박스에 거기 거기 사무실 있나요? 있습니다. 사무실은? 예, 예, 예. 그걸 이전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그걸 아마 이전하는 부분이 연락이 왔가 봐요. 예, 제가 확인해 그 보겠습니다. 아마 예. 캠코에서 예, 예. 그게 나라 땅인가 봐요. 국유재산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예, 예. 확인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옮길 자리를 어떻게 어디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하는지 사업을 주차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교통과에서 하는지 네. 아니면은 어떤 실과에서 하는지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회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사도 하고 뭐 구호 물자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시가 재해나 재난 시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한번 체크 좀 해주셔야. 네,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확인해 예, 보시고. 예, 예. 39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이래 예산을 보면 한 45억 본 예산에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30억 원을 인상을 했어요.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연금 뭐 부담금이 왜 이렇게 30억 이렇게 이상 증액을 시켰나요? 이게 뭐 문제가 있었나요? 연금 부담금이 우리가 이제 그 조기 신속 집행을 위해서 네. 작년에 그 6개월 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네네. 했었는데 우리가 법정 경비라고 꼭 12월 달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네. 이번 이제 예산 파트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정액이 된 금액이고요. 왜 이저 그리고 이제 보전금이 네. 이제 그 비율이 네. 9.9에서 10.5%로 해서 보전금 비율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보수액이 정액이 되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좀 정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작년에 6개월분 이제 편성이 됐던 게 12개월분이 편성이 된 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담았는데 네. 2024년도에 올해 네. 추경을 담은 걸 제가 합계를 내 보니까 그래도 인상이 되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정액 부분은 보수액이 정액되고 음, 보전금의 이제 그 비율이 조금 증액이 돼서 증가된 부분, 그게 인상된 그리고 부분이에요. 성과상여금이 보수액이 좀 되면서 조금 3억 정도가 정액됐던 부분, 그 부분이 나머지 특별한 주 부분은 원인. 아닙니까? 예,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우리 동료 좀 전에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그 383쪽에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384쪽에 보면은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이제 2억 3천을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예산을 이제 계속 그 뭐 크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아까 법정 단체 법정이라는 게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 근거가 있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그 본부 그 법이 있을 거고 법에 새마을 마찬가지 자유청년맹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정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런 단체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예. 그러면은 새마을 지원도 307의 02 새마을 지원의 03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분류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새마을 지원에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1,100만 원이고 금년에 어떻게 되는구나. 인건비가 나가는구나. 인건비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가 쓰는 거구나. 이렇게 갈라놓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아까 사회단체 협의회를 별도의 단체가 하나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회단체 협의회는 그 사회단체가 각각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임의적으로 특정 시기가 아니면은 특정한 시기에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좀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누자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별도의 단체로의 개념을 보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걸 최소화해야 돼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는 법에 의해 가지고 모법이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조례도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 삼척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전에 이제 세부 사업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에부터 지출 거래하고 해서 정액을 하는 개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네. 네. 실장님 질의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항목별로 항목이 세 항에 들어가면은 세 항에서 세 항에 동일하게 그 조직별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칙이. 네, 원칙이다. 새마을 지원에 예.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전국 및 도 새마을 지도자대에 참가하는데 비용이 1,100만 원 들어간다. 이거는 그 민간 경사 사업 보조로 새마을 단체에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하면은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새마을 지원에는 어떻게 인건비는 공무원처럼 봉급을 주라는 게 법에 있기 때문에 봉급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세세항은 거기다 세워놓는 게 맞잖아요. 원칙이. 예산 편성의 원칙이. 요 관계는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총괄로 묶어놓은 게 이제 각 새마을 자총 바르게 어떤 몫을 잘라서 지정해 놓는 꼴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융통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총무- 법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직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단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장이 되든 어느 정부가 되든 어느 지방정부가 되든 누가 들어오는 지방정부든 간에 이건 법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네가 싫든 좋든 지원해줘라.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삼척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비가 2억 9,400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봉사하는 분들이 욕 먹을까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다수의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차 사주면은 욕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욕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정말 그분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게끔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를 사줘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선의의 대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게끔 잘 생각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차를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차가 필요한 방범대가 있고 차가 필요 없는 방범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각각의 방범대가 다 차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오히려 욕먹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몰라요. 뭐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은 중고 PC 보급사업 지역정보화에 중고 PC 보급사업 2천만 원이 있어요.
요즘 중고 PC를 사줘가지고 중고 PC가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별로 컴퓨터를 바꿔줄 때 보통 몇 년에 교체시켜 주나요? 지금 5년인데요. 예. 성능이 상당히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서 6년으로 지금 교체 시기를 맞췄고 신규 보급이 필요하든가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중고 PC를 마을에다가 중고 PC를 보급해 준다 하면은 중고로 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바꿔줘야 하는 걸 하고 이왕 할 거면은 신규 PC를 보급을 하세요. 신규. 새로운 걸 사주는 게 마을에도 해야지. 이걸 사주고 이 본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면은 그렇다고 해야지. 이게 예, 이 사업이 예.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을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컴퓨터를 쓴다면 컴퓨터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각종 통신이 아니고 전산 관련해서 이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을 어른들에게 여러 대를 좀 나눠줘가지고 빨리빨리 좀 확산을 시키자는 의미면은 중고를 5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20명한테 주자. 그럼 20명이 빨리 익힐 게 아니냐. 그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 마을에 정보화 마을 사업에 마을에다가 이걸 중고를 준다.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정부와 마을은 아니고요. 거기 일단은 의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자, 다시 사실 검토해 보는 게 예산이 많이 옳지 안 않겠느냐. 많이 안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대를 보급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법정 단체들 중에 그 사무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자율 방범대도 뭐 컨테이너 박스도 사무실로 보면은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창고지. 제가 왔을 때는 사무실 내에서 이제 상황이 유지가 돼 있었더라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죠. 예. 소상공인도 있어요. 뭐 소상공인은 경제과니까.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시민회의장을 근무 시간 외에는 못 쓰나요? 지금 전에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 외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6시 퇴근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무리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제 문도 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안 되면 제가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한테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근무 시간 내는 그 조금 괜찮은데 근무 시간 외에는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당직자한테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쪽 문이 개방이 양쪽이 개방되고 이러니까 그런 조금 보안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봉사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이제 바뀌고 또 나름대로 그 방범대원들은 사실 경찰서 그러니까 각 지역 지구대에서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지 다 적어내고 지금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상당히 그 관리 감독을 각 경찰서에서 밑에 산하 지구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민회의장에서 좀 빌려 쓰려고 하는데 근무 시간 다 직장들이 있으니까 뭐 근무 시간 외에 또 시민회의장을 빌려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또 못 쓰게 하니까 그럼 어디서 회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뭐 치안의 파트너로서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율방송대가 사실 그 얼마나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그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이도 사무실 하나 없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책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지금 뭐 도의원님들도 뭐 50% 지원을 해갖고 방범 순찰 차량 9대, 7대, 16대 지금 이제 다 이제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사무실 문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고향 사랑 기부제 예산이 2천여만 원이 증액된 1,551만 7,99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목표인 2억 2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세액 공제가 전액 이루어지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전체 기부자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기부자의 지금 목표의 초과 달성은 2억 8,800만 원 현재 초과 현재 달성을 2억 했고요. 8천만 예. 2억 8,800여. 거기에 개인 기부자 10만 원 이상이 68% 정도 됩니다. 68%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부자들입니까? 10만 원 이상 하고 예, 보통.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부 연령층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50대, 60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50대, 30대, 40대가 많습니까? 보통 우리가 연령층을 따져본다면 50대에서 60대. 직장인들 위주로 해서 50대. 제가 50대에서 60대가 많다가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30대, 40대가 많다 이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별로 교체 기부를 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끼리. 그러면 팀장급 이상 교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지금 2천만 원 상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홍보 주량인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또 조항도 좀 완화를 시켜서 또 그러면서 상향이 좀 된 겁니다.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예, 상향 조정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목표액을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초과 달성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금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이제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뭐 취향민들라든가 뭐 재경 동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간내외 유관 기관을 지금 방문하고 계시나요? 네,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기업체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홍보 문안을 또 기업체 줘서 기업체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10만 이게 원 이제 반짝하는 기부 문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부 문화를 하려면은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기부하면 복이 와야 하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연애 몇 회를 하고 계시죠? 지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예요? 예, 예. 상반기 하반기 2회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한 몇 명 정도를 뽑나요? 저번에 몇 명 정도를 뽑고 어떤 뭐 답례품을 주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부하면 복이 와요 해서 네네. 그 기부자 16명 당첨자 선정해서
순번을 정했고 3만 원, 6만 원 상당으로 정정을 했고요. 3만 원, 6만 원 그 답례품입니까? 예, 답례품.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는 답례품 중에서 예. 제공하는 답례품 예, 중에서 예, 예. 네네. 그리고 3척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그 이제 고향사는 이벤트 행사로 해서 네.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에서 30명을 자동으로 응모해서 네. 답례품 한 개씩 정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기부하면 복이와 이게 행운 이벤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부해서 기분 좋고 또 이벤트에 당첨돼서 기분 좋고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담대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이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그 시기에 맞춰서 네네네. 예,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이제 조성해 가지고요. 고향과 지역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담은 기부금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 1호로 버스 승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좀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